그런데 반한 감정에 고조된 일본에서 집권 정당인 자민당 핵심 정치인이 한국에 대한 양보를 강조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자민당 당직에서 간사장은 총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리인데,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정계의 대표적 지한파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한국 국회 방일단의 만남을 거부하는 등 아베 총리 강경 기조에 발을 맞춰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민당 인사에서 위임된 것은 아베 총리와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니카이 간사장이 한일 관계 개선이나 일본의 양보를 언급한 것은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경제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지난 28일 도쿄에서 한일축제 한마당이 열렸는데 거기서도 일본의 입장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일 양국의 민간 교류가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며 지금 일본이 힘든 상황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감소에 대해서도 최근 양국 정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8월에는 방일 한국인 여행객 수가 전년과 비교해 48% 감소하는 등 양국의 인적 교류 축소가 매우 가슴 아프다. 일본은 한국인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을 시작했을 때 불매운동이 금방 식을 거라면서 우리를 비아냥대고 무시했지만,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의 예상보다 거세고 실제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니까 입장을 다급하게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일축제 한마당에 참석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수출 규제나 징용 판결 등 민감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민간 교류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만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같은 발언은 불매운동으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커지니까 민간 교류는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거고, 한국인 관광객을 다시 늘려서 자국의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계산적인 행보라는 게 지배적인 반응입니다. 결국 일본의 입장을 쉽게 해석해보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 입장 변화가 없다. 한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안 와서 힘든 상황이니까 수출 규제는 별개로 일본 여행 많이 와줘라,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역시 일본은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힘들어서 손 내미는 주제에 본인들 입장은. 그런데 반한 감정에 고조된 일본에서 집권 정당인 자민당 핵심 정치인이 한국에 대한 양보를 강조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자민당 당직에서 간사장은 총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리인데,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정계의 대표적 지한파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한국 국회 방일단의 만남을 거부하는 등 아베 총리 강경 기조에 발을 맞춰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민당 인사에서 위임된 것은 아베 총리와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니카이 간사장이 한일 관계 개선이나 일본의 양보를 언급한 것은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경제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지난 28일 도쿄에서 한일축제 한마당이 열렸는데 거기서도 일본의 입장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일 양국의 민간 교류가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며 지금 일본이 힘든 상황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감소에 대해서도 최근 양국 정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8월에는 방일 한국인 여행객 수가 전년과 비교해 48% 감소하는 등 양국의 인적 교류 축소가 매우 가슴 아프다. 일본은 한국인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을 시작했을 때 불매운동이 금방 식을 거라면서 우리를 비아냥대고 무시했지만,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의 예상보다 거세고 실제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니까 입장을 다급하게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일축제 한마당에 참석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수출 규제나 징용 판결 등 민감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민간 교류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만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같은 발언은 불매운동으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커지니까 민간 교류는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거고, 한국인 관광객을 다시 늘려서 자국의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계산적인 행보라는 게 지배적인 반응입니다. 결국 일본의 입장을 쉽게 해석해보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 입장 변화가 없다. 한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안 와서 힘든 상황이니까 수출 규제는 별개로 일본 여행 많이 와줘라,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일본은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힘들어서 손 내미는 주제에 본인들 입장은. 16.9%의 점유율로 2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2016년 21.7%, 2017년 20%에서 2018년에는 결국 점유율 20%가 깨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투자 지원을 받는 중국의 BOE가 급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BOE는 10.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BOE의 성장 전략은 간단합니다. 수율은 낮지만 디스플레이 팹, 즉 생산 라인을 잔뜩 지어서 저가의 LCD 패널 제품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OLED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진화한 제품
제품이라고 해도 가격 경쟁력 때문에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력 판매 상품은 LCD입니다. 즉 중국의 BOE가 LCD 패널에 물량 공세를 시작했으니 LCD 시장은 가격 경쟁을 통해 버티는 쪽만 살아남는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의 디스플레이 시장의 업황은 좋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3년째 꾸준히 하락하고 최근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은 디스플레이에 13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은 10월 중순경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사업부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고위 관계자를 초청하여 디스플레이 패널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총액은 13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의 이번 투자를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에 따라 좋지 않은 업황을 과감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13조의 주요 사용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LCD 생산 라인을 QD OLED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헷갈리는 LCD, OLED, QLED, QD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잡시광 채널 초창기 시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먼저 LCD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LCD 패널입니다. 백라이트라고 불리는 광원이 뒤에서 빛을 뿌려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검정색에도 빛을 뿌려서 표현하다 보니 검정색의 표현이 살짝 아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OLED는 LG OLED TV라는 이름으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LCD와 다르게 백라이트가 없고 자체 발광하는 유기물을 사용하여 색을 표현합니다. 후면에서 빛을 뿌려주는 백라이트가 없으니 검정색을 LCD보다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기물을 사용하다 보니 디스플레이의 수명이 LCD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내구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비싼 가격과 비싸게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사용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버닝 현상 같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광원과 액정이 없기 때문에 롤러블 디스플레이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즉 기술적으로 LCD보다 한 단계 진화한 패널인 것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세계 OLED 시장 점유율 1위는 LG가 아니라 삼성입니다. LG가 OLED TV를 만들어서 높은 판매율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OLED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모바일에 들어가는 소형 OLED입니다. 소형 OLED 분야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2017년 시장 점유율 90%를 넘기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BOE가 소형 OLED까지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70 후반에서 80 초반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이 TV에서 주로 사용하는 QLED입니다. QLED는 사실 LCD입니다. 백라이트가 있기 때문이죠. 삼성은 소형 OLED는 잘 만들지만 대형 OLED 양산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LED TV는 LG에서 판매하고 있죠. 이에 대한 대항마로 삼성이 내놓은 것이 QLED입니다. QLED는 조금 발전된 형태의 LCD입니다. LCD에 퀀텀 닷 필름을 붙여서 좀 더 다채로운 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QD LCD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름은 QLED라고 지어서 마치 OLED와 기술적으로 대등한 느낌을 주는 변칙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이게 또 먹혀들면서 소비자들은 OLED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QLED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QLED TV와 OLED TV의 화질 차이가 크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래도 구매 결정에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TV 매장에 가보면 LG의 OLED TV는 검정색과 명암비가 강조되는 영상을 틀어서 장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비교해보면 OLED TV가 좀 더 선명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막상 집에 가져와 보면 거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어쨌든 LG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화한 TV인데 QLED와 동급 취급받는 부분은 사실 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QD OLED입니다. 일단 QD, 퀀텀 닷이란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결정으로 자체적으로 색을 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광흡수와 파장이 달라지는 성질을 통해 다양한 색을 구현할 수 있죠. QD OLED는 퀀텀 닷을 OLED처럼 자체 발광 물질로 사용한 것입니다. OLED와 다르게 무기화합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수명이 길고 색 재현력과 전력 효율이 우수하며 OLED의 최대 단점인 버닝 현상까지 해결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이 이번 투자를 통해 바로 QD OLED 양산을 목표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CD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QD OLED를 통해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미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진 LCD 라인은 걷어내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 자리를 QD OLED로 채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삼성이 이번 투자를 통해 QD OLED 양산에 성공한다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다시